70대 중반의 엄마는 오래된 반지하 방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늘 희미했고 방 안 공기는 눅눅했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공원 청소 일을 나가고 저녁이면 마트 계산원으로 서 있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몸은 지치고 다리는 무겁지만 엄마의 마음 한구석은 늘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40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왔습니다. 허리 굽은 몸으로 온갖 허드레질을 하며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떤 고생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주말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가끔 서운했지만 그 바쁨이 성공을 위한 몸부림이라 여기며 오히려 뿌듯해했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아들의 모습에 엄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죠. 허름한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려내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작은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지만 곧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드디어 집을 하나 장만했어. 엄마의 눈동자가 커지며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듯 벅차오르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죠. 그동안 자신은 낡은 반지하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는데 이제 아들이 자신을 위해 집을 마련했다니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약서를 내밀며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문서 속 글자들을 눈에 새겨 넣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엄마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소유자란 칸에 적힌 이름은 엄마도 아들도 아닌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퍼져갔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엄마의 시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서 속 낯선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유나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지만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글씨를 잘못 본 건 아닐까, 노안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적힌 이름은 뭐니? 엄마가 잘못 본 거지?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절차상 그렇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사실상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어디까지나 가벼운 변명 같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끝마다 묘하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엄마는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낯선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큰 욕심을 내본 적 없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일지 아니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는 건지 마음이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엄마를 새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깨끗한 복도, 푸른 조경수들이 서 있는 그곳은 엄마의 상상조차 못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엄마는 감탄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낯선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도 이런 데서 살아야죠라며 웃었지만 열쇠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엄마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반지하 문을 열 때 자신이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우연히 아들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해놔야 대출이 더 잘 나온다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게. 그 짧은 한마디가 엄마의 귓가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윤아라는 이름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죠. 엄마의 손은 차갑게 식었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 믿었던 집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꾸며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웃는 얼굴과 계약서 속 낯선 이름이 교차했고 귓가에는 내 이름으로 해놔야 대출이 더 잘 나온다니까라는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들은 말이었는데도 혹시 착각일까 하는 미련이 남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미련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용기를 내어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낯선 공간의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중개인은 대수롭지 않게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정윤아 씨 맞습니다. 엄마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는 물음에도 중개인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종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쏟아온 삶의 무게가 부질없이 흩날리는 듯했죠.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정말 말한 것처럼 형식상의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을 남겨두려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엄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에 가구를 들였으니 와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바로 계약서 속의 이름 정윤아였습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집안을 소개했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엄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는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님이자 방해꾼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 순간 엄마의 가슴속에 깊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이유로 덮어두려 했던 의문들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쓰라린 배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의 발걸음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주던 미소와 낯선 여자의 당당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들어선 순간 자신이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괜히 끼어든 외부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저녁을 먹자며 새 아파트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현관 앞에 서는 순간부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경계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안은 이미 두 사람의 생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커플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듯한 식기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은 자연스레 이리저리 옮겨갔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향해 애써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자리 끝자락에 조심스레 앉으며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자가 서툴지 않은 손놀림으로 음식을 내오자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받치며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부부처럼 호흡이 맞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 입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낯설고 불편했으며 동시에 마음 깊숙이 차오르는 서운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참던 엄마의 표정은 결국 굳어졌고 아들은 눈치를 보듯 엄마의 그늘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을 피한 채 곧 정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공허한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었고 새로운 집은 엄마의 보금자리가 되기는커녕 그 여자와 아들의 둘만의 공간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엄마는 전보다 더 자주 혼자가 되었고 반지하 방의 눅눅한 벽지는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금 바쁘다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엄마는 세월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마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홀로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고 밥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들의 웃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그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순간은 엄마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엄마의 손에서 서서히 그 믿음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마음은 편히 놓일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다며 전화를 피했고 간간히 얼굴을 보더라도 대화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물어보려 하면 아들은 늘 짧게 잘라 대답했고 눈을 맞추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심한 모습에 엄마는 속이 문드러지듯 쓰라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뒤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혼자 버틸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살림 챙기느라 힘들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엄마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던 시간들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엄마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방 안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서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요즘 바쁘다니까.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문서 위 낯선 이름 정윤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솔직히 말해봐. 이 집 정말 누구 집이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리며 그냥 형식적인 거라니까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루 세끼 굶어도 너는 꼭 챙겨 먹이려고 했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너 탓 안 했는데 내가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엄마도 좀 이해해줘요. 요즘 세상은 엄마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요라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엄마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나는 네가 돈이 없어도 괜찮았다.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냥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아주면 그걸로 됐는데 도대체 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아들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진실만은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엄마의 분노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저항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마음의 불덩이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아들과 나눈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울분과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는 가슴 깊이 묻힌 직감 하나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자신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엄마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몰래 새 아파트 근처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주민처럼 보이려 애쓰며 들어서자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과 깔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낡은 외투와 달아 해진 구두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엄마는 결국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집 정윤아라는 사람이 사는 집 맞죠? 경비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처럼 보이던데 남자분이 자주 드나드시더라고요. 그 말은 엄마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배신감은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부부처럼 보인다는 말은 엄마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을 강제로 끌어다 눈앞에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차마 집 앞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결국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아들과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다가 자연스레 손을 잡았고 아들은 여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향해 지었던 미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반지하 방에 돌아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차라리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간 뒤 방 안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과 불안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 서류와 독촉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의 액수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몇 달째 연체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이 덜덜 떨리며 문서 위를 훑었습니다. 아들이 그 집을 마련한 것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동시에 빚 문제를 덮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을 스쳤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니.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없이 깊은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죠. 그 순간 엄마의 마음속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분노를 넘어 이제는 아들을 반드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창가에 앉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오가던 기억, 입이 짧아도 억지로 밥을 먹이던 기억, 시험에 떨어져 울던 날 곁을 지켜주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자. 이 아이를 끝까지 붙잡아서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살 길이 보일 테니. 이 결심은 곧 다가올 클라이맥스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동시에 아들을 향한 연민이 뒤엉켜 있었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이상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건 더 큰 고통일 뿐이었죠.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낡은 전등 불빛만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아들은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앉아라.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주저하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출 서류와 독촉장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니?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눈을 피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구실은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과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얽힌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니. 평생 널 지키려고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도 꾹 참고 살아왔는데 네가 나한테 한 건 거짓말뿐이니? 왜 날 속였니?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정말 엄마를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결국 여자 이름을 빌리고 대출을 더 쉽게 받으려고 그러다 빚이 불어나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엄마한테만큼은 말 못했어요. 내가 실패자라는 걸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 고백은 칼날처럼 아프면서도 동시에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은 분명 진심이었고 그 안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끝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결국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고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다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끝까지 내 엄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빚보다 더 무서운 걸 잃게 될 거야. 나까지 영영 잃게 될 거라고. 아들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오래된 갈등이 마침내 폭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서로의 가슴 속 깊은 상처가 드러났고 그 상처 위로 눈물과 진심이 엉켜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동시에 여전히 엄마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을 처음 잡던 순간처럼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대신 더 이상 거짓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의 작은 방 안에서는 눈물과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폭풍 전야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예고음 같았습니다. 긴 울음 끝에 방 안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엄마와 아들은 여전히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공기에는 말로 다 담기지 못한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어제까지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피하던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뒤의 고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집이 무슨 소용이니? 내가 원한 건 벽돌이나 아파트가 아니었다.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였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진 채 말하지 못했던 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성공하지 못하면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까봐.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었어. 엄마는 그 말에 더 이상 분노를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지만 엄마의 체온이 스며들자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너를 자랑하려고 키운 게 아니야. 남들 앞에서 내세울 업적 만들려고 키운 게 아니고 그저 네가 살아만 있으면 됐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하루를 버텨주면 그걸로 충분했어. 그런데 넌 언제부터 네가 그런 짐이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대답 대신 울음으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도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과 마침내 진실을 공유한 뒤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결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빚이 있으면 갚으면 된다. 힘들면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된다. 엄마 혼자서도 널 키워냈는데 이제 둘이 힘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니? 다만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라. 네가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내가 거짓말하는 건 견딜 수 없다. 아들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각오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앞길은 험난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엄마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부엌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좁은 방 안에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쓸쓸했던 반지하 방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젓가락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이 아이가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내가 만들어주리라. 그 마음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마친 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처럼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엄마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집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긴 배신과 거짓의 그림자를 지나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